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찐시황 오늘 시간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이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항상 나와주시기를 바라시는 김대준 대표님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댓글 보니까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랑, 존경 중에서 사랑이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네.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가족분들이 네. 너무 많다고 너무 많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데를 영광, 보니까 진짜 영광이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대표님과 요 시간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얘기를 잠깐 좀 짧게 해보고 갈 네, 텐데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은 그렇게 썩 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승 폭은 아니었어요. 그죠? 밀렸죠. 예,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을 하다가 한번 0.3% 네. 상승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한 11포인트 뭐 오전에 오른 정도 그대로 그 수준 정도 올랐던 네. 것 같아요. 수급도 사실 이게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더 올랐어야 됐는데 네.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거세게 이루어지면서 네. 뭐 코스닥과 거래소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매도가 거세게 좀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만 수급을 보면 우리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매를 뭐 모르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 안에서도 현금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단기로 좀 매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항상 손실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많이 보십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많이 네. 계세요. 절대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분은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팔았을까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분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약했던 게 이제 파월에 어제 나왔던 연설 요약문에서 조금 느껴졌던 것 같은데 나스닥과 미국 다우지수가 그동안 조금 정체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연설문을 좀 기다리면서 네.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못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시장은 실은 좀 더 먼저 올랐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빠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네.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제로 코로나를 이제 정책을 좀 끝내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살아나고 네. 중국의 유동성을 푸는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먼저 미쳐서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었고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파월의 연설 요약문이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은 급등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 정도만큼만 딱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어제 내용을 좀 보면 2023년에 인플레 예상치가 하락할 것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파월 의장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가 될 수 있도록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강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하지 않다. 네. 그리고 결국은 타겟 레이트도 9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타겟 레이트보다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내용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 요약문을 좀 읽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급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요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뭔가 이 시장에 좀 충격을 주려고 하는 액션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이건 파월이 한 얘기니까 이 성장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높지만 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성장 가능한 구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역시 감당한 수준으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고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속도 조절은 할 것인데 네.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를 모른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일찍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QT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QT거든요. 그러니까 QT의 근본적인 어떤 양이나 네. 그리고 근본적인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네. 그걸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대차 대조표상에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파월의장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QT는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유동성들이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정리를 해보면 아직 이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변화가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바를 시장이 다 들어준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네. 이게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뭐 11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변동이 됐었을 때 연준의 어떤 이 역할론이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게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확신은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지수의 상단에 이 걸리는 부분. 물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장의 긍정 이 론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됐었을 때 또 대처하려고 하는 이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의 12월 연말까지는 뭐 한 2,500에서 2,600 많이 가면 2,600선 정도 요 정도 수준이 조금은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장과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던 그 슬로우 레이트 인크리스 넥스트 미팅, 그러니까 첫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흘려왔었거든요. 이번 발언에서 최초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변화된 이 발언을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파월이 이제 새벽 3시에 이 발언이 나왔거든요. 3시 이후부터 지수가 급등하는 현상으로의 마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 뭐 13일, 14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의 금리나 환율 상황은 우리가 주요하게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금리 환율은 어떤 트렌드, 방향성을 점검하는 내용에서의 기준 상품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각도, 다시 말해서 속도와 기울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종목 간의 투자로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아니라 네. 환율과 금리의 추세가 완전히 꺾였죠. 이제 완전히 바뀌고 꺾였다라는 거 네, 그렇게 완전히 보시는 꺾였고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의미로서의 시장 흐름의 모습은 오늘장 시장에서 이제 지수는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뭐 최근 선반영이다, 뭐 개인의 매도 강화된 상황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오늘장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때 제가 지금의 장은 실적 장세에서의 상승 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강화되는지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체크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나라는 수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11월까지 해서 수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죠. 기재부에서. 11월까지 해서 국내 수출이 6,300억 불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모가 6,445억 불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까지 해서 지난해 수준까지의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12월에는 또 밀어내기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100조 원 수출, 그러니까 7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단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상품 간의 수출 관련 동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29% 감소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봉쇄령 영향이었고요. 자동차 업종이 31% 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달러 강세에 의한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감소할 때 자동차가 커버해주는 형태로의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은 지켜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 하나 더. 수출 규모가 지난 9월까지 해서 23개월 연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다만 10월과 11월, 지난 9월에 570억 불 수출을 했고요. 10월에 524억 불, 11월에 519억 불을 했습니다. 대략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줄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말과 내년도 상황에서 지금 환율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소되면서 수출 증가세로 다시 전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입니다. 저는 이 중국 문제를 지금 장을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봉쇄령 해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제 그 장쩌민 주석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환점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왜냐하면 장쩌민 주석이라고 하면 지난 199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중국을 끌어왔던 지도자였거든요. 이때 중국이 경제 상황이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가장 견제가 되는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긴 하지만 장쩌민, 후진타오 이 두 명의 거두가 밀려났습니다. 완전하게 그 시진핑 체제가 확고하게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앞서 수출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봉쇄령과 중국 수출이 감소됐기 때문에 10월과 11월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부분은 12월, 1월, 2월, 3월 내년까지 해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연동된 수출 규모가 감소된 현상은 중국의 최근에 코로나 정책 변화와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내년 초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럼 방문을 언제 하느냐?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언제 만들어지냐? 이 부분인데요. 달력을 보면 1월에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있습니다. 1월 말, 우리 구정이죠. 1월 말부터 한 열흘 정도 춘절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인민 대표자 회의하고 또 하나의 그 큰 중국의 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중국 1년간의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타이밍은 2월 초 중반 상황에서 방문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국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관세율 인하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교류 관계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시장은 거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서의 우리 시장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적 장세를 언급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 장세로 가는 장세이고 실적 장세에서 움직임은 오늘 같은 장입니다. 딱 오늘 같은 장입니다.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장 후반 밀리는 추세로 계속 음봉을 만들어 나가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럼 제가 차트 한번 과거의 실적 장세에서의 움직임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실적 장세라고 하면 유동성 장세가 한 번의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추가 상승, 그러니까 재상승, 재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때 실적 장세 형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때 차화정, 70주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선별화된 종목 위주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시장에서도 지난 2020년, 21년도에 유동성 장세 성격의 금융 장세 성격의 형태의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장은 실적 장세 성격에서의 지수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으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 장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과 같습니다.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금융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의 모습은 이렇게 양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당일 구간에서 50포인트, 100포인트, 120포인트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로의 전 종목의 상승이 진행되는,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시장 흐름에서의 상승 구간에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실적 장세,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실적 장세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의 상승이거든요. 음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상승 형태에 있어서도 좀 느슨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종목 간의 흐름은 가는 종목은 계속 연속해서 가는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점, 어제 특이한 점, 최근 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업종 한번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장세에서 첫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의 업종이 은행업종입니다. 우리가 은행업종을 잘 안 보죠. 무겁고 종목 간의 흐름 자체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를 잘 보지 않는데요. 은행주는 실적 장세 초기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초기에 물량을 잡기에 가장 좋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주들 여러분 잘 보시면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가 대부분 70% 육박하는 업종의 종목들입니다. 왜 70% 육박할까요? 은행주를 사는 외국인 펀드들은 장기 펀드입니다. 단기간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그런 펀드 성격의 자금이 아니고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은행주를 첫 번째로 삽니다. 최근에 그 4대 은행이죠. 국민, 신한, 우리 은행들 주가 한번 그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KB금융이죠. KB금융의 차트 한번 들여다보면서 지금 장에서 KB금융의 주가 상승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나와라. 여기 보시면 지금 KB금융의 주가를 판단해 보시려면 최근 3일 연속에서 시장 내에서 업종 간의 흐름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은행주는 투자적 측면에서는 좀 무겁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3일 연속에서 양봉의 흐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닥에 잡지 않으면 큰 수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에서의 파월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이미 바뀌었다. 상황이 이제 기존의 흐름에서 또 다른 흐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두 번째, 중국 경기와 연동된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에서 중국 경기 현재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의 모습이 진행되었으나 앞으로의 스케줄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스케줄들이 연속되어진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지금 장은 실적 장세이다. 그럼 실적 장세는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선별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거나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철강업종이 업종 간 내에서는 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는 종목이면서 주가가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 중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SM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의 진행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성장주 중심의 주가 탄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힘이 실렸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은
실적이 반영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해야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되고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의 초입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장세는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전체 종목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몇몇의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오늘과 같이 정강, 후약 형태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느슨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종목의 수익률 게임은 월등하게 좋은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이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오늘 장 나쁘지 않다. 아주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저는 시장이나 전반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이게 침체 구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이 뭐 폭락한다거나 네. 뭐 시장의 지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크게 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내년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조금 많이 저는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실적 장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화된 뭐 종목 선별화된 위주로. 종목 위주로 네. 이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수의 이 드라마틱한 레벨업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사놨던 종목들이 물려 있는 거죠. 물려 있는 거죠. 네.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네. 절대적인 지수의 레벨업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2,500이든 2,600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일부 손절을 하시든 네. 아니면 수익이 나 있는 종목에 대한 차익신을 좀 하셔서 현금을 만들어야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적 장세가 왔었을 때 네. 선별된 종목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네. 대개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업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2,700을 가고 2,800을 가고 2,900을 가고 다시 3,000을 넘어서 쭉 가기에는 실은 그 몇몇 선별된 종목 가지고 다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불가능한다는 좀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중국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저도 네.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중국 때문에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네. 갑작스런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 어떻게 짓눌러놨던 이 공급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네. 수요단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 수요를 줄여놓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사실 전시 상태잖아요. 중국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풀어버리면 네. 거기에서 오는 또 물가 상승 압박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네. 아마 내년도에는 또 한 번 크게 불어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도 이제는 절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정점이거든요. 그렇죠. 줄어들고 있어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없는데 이 생산하지 않는 인구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적인 문제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비가 동일한다 하더라도 이 재화의 양과 그리고 서비스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요새가 부재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를 대체해 줄 나라가 사실 인도밖에 없는데 네. 미국은 뭐 진짜 아직도 위대한 나라죠.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생산 가능 인구까지 증가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게 이제 고용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유일하니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중국이 만약 내년에 어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걱정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올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그래서 저는 지수의 하반과 상단을 항상 당분간은 조금은 지켜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이나 업종 그리고 이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장이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사실 개별 종목들도 이 4배, 5배짜리가 나올 수 있는 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2012, 13년도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었고 17에서 19년도 코로나 전까지도 그 당시에도 지금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성장 동력이 있는 또 실적이 이 10억, 20억 하다가 갑작스럽게 100억, 200억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는 회사들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수익률 게임이 되게 용이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내년에 또 펼쳐지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률을 가져다주고 계좌의 잔고를 좀 회피하게 만들어 주려면 예. 연말에는 어떻게든 내가 좀 곡간을 좀 채워놔야 네. 곡간에 좀 뭔가 이거 곡식이 있어야 그걸 좀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이게 이미 이 물에 젖은 네. 이 곡식은 써먹을 수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든 좀 말려서라도 써먹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전체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전달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지 않아서 그 부연의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상승할 것이되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기울기가 가파른 이러한 일본의 상승의 흐름이 아니고요. 완만한 흐름 내에서의 상승이 되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시장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급격한 상승, 지수의 장이 아니고 종목의 장이고요. 그렇죠. 종목의 장이라는 점이죠. 네, 대표님도.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로의 그 중국 문제는 어제 중국의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존까지는 다이나믹 코로나 제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접종을 확대하겠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령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모두의 중국의 이제 스케줄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의 제가 수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 관련한 대중국 수출이 최근에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30.1%가 상승하는 자동차 수출이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방어해 줬거든요. 중국의 그럼 대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 뭐냐? 봉쇄에 의한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주력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감소됐던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30% 감소했거든요. 대중국 수출의 절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봉쇄령이 이제 완화가 되고 최근 폭스콘이든 중국에 나가 있는 해외 기업체들이 그 공장을 폐쇄하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재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재가동이 되게 되면 다시 국내 줄어들었던 반도체가 다시 중국에 다시 수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규모도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도 회복시키고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정부 당국자들의 지금 현안이고요. 중국도 똑같은 형태로의 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이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이번 기회에 어떤 화해 분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으로의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이 형태로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중국 경기와 연동되어진 주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주요하게 이 해당 스케줄과 이벤트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적 장세 또한 중국 경기와 연동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들,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 종목 흐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기다림에 의해서 최근까지 종목 간에 운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결단에 의해서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손실 부분이 확대됐고 최근 다소간의 손실이 축소되는 현상에서 진행이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마냥 가지고 있으면 나의 순번이 굉장히 뒤에 순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판단하고 접근하시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뭐 오늘 방송 많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오늘 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네, 네. 가는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 사서 네. 바닥에 있는 거를 잘못 사면 네. 계속 바닥에 머무를 수도 있고 네. 실은 종목의 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죠?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 맥락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죠. 내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시세를 만들고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황의 내용과 비슷하게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고 틀림없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종목 얘기를 바로 좀 이어서 해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VR, XR, 이 AR 이쪽 기기 관련된 쪽에 좀 이 포커싱을 맞추고 좀 보고 있는데 2025년, 2030년이면 2025년이면 1억대가 좀 넘어가고 와. VR 기기가, XR 기기가 얼마 정도 하나요? 그 부활기기가 같은. 되게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지 않네요. 네, 좋은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 네, 좋은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고 네. 이게 2030년이면은 10억대가 넘어가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한 12억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되고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럼요. 순식간에 커져 버렸거든요. 네. 12억대까지 순식간에 커진 것처럼 이게 지금 VR, XR, AR 기기들도 네. 시장에서 좀 묻혔다가 애플이 다시 한번 출시를 하고 지금은 뭐 메타에서 이제 오큘러스를 통해서 출시를 하면서 그 성능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절대 강자가 어디인가요? 지금은 메타의 오큘러스입니다. 아. 메타의 오큘러스의 기기가 제일 좋은 기기이고 네. 그거를 따라서 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등도 이제는 게임 자체를 그런 VR, AR 게임으로 만들려고 출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이제 XR 기기, VR 기기를 XR 기기죠. VR, X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오큘러스가 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오큘러스에 이제 PCB를 납품한 회사가 뉴프렉스였죠. 그래서 뉴프렉스를 제가 차트를 보시면 요 급등하는 자리에서 이제 요 언저리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오큘러스의 신제품이 출시가 이제 지난 9월에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매수를 들어갔다가 물렸죠.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이제 장이 안 좋았던 시기였었고 물려서 어떻게든 잘 털고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이 VR, XR, AR, XR로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요 쪽에서 사실 이제 PCB 쪽은 핵심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 PCB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그 안에서 핵심 기술을 다루는 제품을 만드는 몇몇 회사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회사가 나무가라는 회사인데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원래 이 관련된 기술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LG이노텍 그리고 파트론, 나무가 정도인데요. LG노텍은 뭐 어쨌든 애플향으로 지속적으로 그 3D 센싱 기술이 납품이 되고 있고 이거 뭐냐면 예전에 애플 아이폰 X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도트로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얼굴 3차원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얼굴 안면 인식 페이스 아이드 할 때 그 기술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애 VR을 몇 년 전에 사줬는데 제가 써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더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죠. 깜짝 놀라십니다. 그렇습니까? 최근 오큘러스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네네네. 이런 세상이 다 있었구나. 예, 그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TV 켜놓고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네.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나무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서부터 급증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네요. 작년부터 좋아졌던 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네. 이 갤럭시 23에만 들어가다가 네. 다른 어떤 A 시리즈라든지 그쪽에서도 제품 이제 라인업이 조금 늘어나면서 네. 그쪽에서 실적이 좀 늘어났던 거고 그거는 쇼크는 없어요. 그 실적에 대한 쇼크는 내년 1분기에도 없을 거고 계속 4분기에도 좋을 건데
문제는 종목이 지금 당장에 그런 꾸준한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주 눈에 띄진 않잖아요. 결국은 뭔가 성장 동력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네들이 하는 3D 센싱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TOF 방식의 3D 센싱 기술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M을 비롯해서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턴이 이겁니다. 이 종목이 동일한 형태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을 이제 판단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주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최근 1년 전 상황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집니다. 일정 부분 상승하고 한 1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빠지지 않으면서 롱텀하게 박스권 내에서 주가 쭉 움직이다가 최근에 박스 돌파 형태에서의 신호가 나타나는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박스 돌파했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 진행형이면서 그렇죠. 뭐 선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선도주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사실 3D 센싱 이 기술 관련해 가지고 주도하는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그냥 그러네요. 말씀드려야 될 것 요 같아요. 패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에 이제 종목 교체를 하시고 결단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최근 1년여 동안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 내에서 등락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박스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거래량도 체크하시고 주가 상황도 재탈환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미 돌파했고 추가로 확인이 된 종목이죠. 그렇죠. 네, 모습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애플의 이 XR 기기에 카메라가 13개가 들어가는 게 네네. 13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6개가 이제 센서고요. 3개가 TOF 방식을 한 3D 센싱 요 장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또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애플 향으로 가는 거는 LG 이노텍이 다 대응을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다 뭐 이노텍이 대응을 하죠. 네. 이노텍이 대응을 하고 지금 나무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 출시를 하니까 네. 삼성도 접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PCB 업체가 아니라 저기 얘는 카메라 이제 모듈 모듈 쪽인가 보죠? 쪽인데 아. 이제 3D 센싱하는 TOF 기술을 국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양산도 가능하고 기술력도 이 3D 센싱 기술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무가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명이 네. 독특하네요. 그 네, 시장에 네, 보면 네. 사명이 독특한 회사들 몇 개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관련이고요. 네. 지금 로봇 청소기에도 이 TOF 관련된 이 센싱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되거든요. 로봇 청소기들도 실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 관련된 수요가 지금 이미 삼성전자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네. 내년도 시장에 애플이 뭐 XR 기기를 출시를 하게 되면 삼성에서도 발맞춰가지고 같이 출시를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무가 쪽에서 이미 이 물량이 납품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닌텐도하고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에서 만약 출시를 하면 나무가 제품을 쓸 것이고,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에도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6인가요? 하여튼 6죠. 6 쪽에서도 이제 VR이라든지 XR 기기를 출시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도 나무가의 제품을 TOF 방식 기술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 자체가 그렇게 막 비싸거나 엄청나게 수요가 막 폭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시장이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쪽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면서 추가적인 다른 일반 이 핸드셋으로 벌어진 실적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면 주가 상승의 각도는 좀 더 가파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쪽으로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좋은데 특히나 연기금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 최동택 이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은 찐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CFD 관련된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개별 종목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확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거의 100% 맞거든요. 그렇죠. 100%라는 말은 좀 지양하겠습니다. 제가 삼가하고 거의 이 찐으로 들어오는 수급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적으로 최근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50만 개가 넘게 들어왔고 그 프로그램 수급은 거의 외국인이고 그 와중에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기성으로 들어온 수급은 아닐 거라는 거고 네. CFD도 뭔가 알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연기금도 알고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보험사에서 보험 저기 기관 보험 쪽에서도 계속 사고 또 있네요. 예, 보험 쪽에서 사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뭔가 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보라든지 이런 거가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돕니다. 어쨌든 서로 예. 돌고 공유가 왜냐면 되겠죠. 예. 매니저끼리 그렇죠. 보험 쪽에 있는 자산운용력이나 연기금에 있는 쪽이나 다 왔다 갔다 다 하거든요. 똑같은 예, 사람들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들끼리는 계속 통화하면서 정보 같이 알겠죠. 교환하고 교환하고 네. 공유하고 하겠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 CFD도 어떻게 보면 그쪽 출신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성 종목에 대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에서 매수를 할 때는 어느 라인에서 들어온지를 먼저 판단해서 이들 간에 정보가 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진입을 하면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조금 오늘 모양을 이렇게 좀 급하게 조금 세워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더 치고 올라갔었던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 보실 때 뉴프렉스에서 실패한 저의 이 아픈 마음을 나무가가 달래주기를 그 바랄 나무가를 뿐입니다. 만약에 내일장이나 이번 주 장세에서 내가 공략을 한다. 다음 네. 장세 어느 네. 라인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 저는 그냥 네. 지금 상황에서 수급을 본다고 하면 원래는 이게 지금 BW가 발행이 돼요. 어차피 1년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음 이번 달 14일 상환되는 날 14일 날 신규 물량이 상장이 돼요. 그게 한 상장이. 6% 정도가 상장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랬었어요. 14일 날 상장이 되면 그때 좀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게 8,600원, 8,500원? 하여튼 현재 가격에서 1년 전이니까 9,000원 전후로 해서 발행이 됐겠네요. 네, 8,600원 정도로 아마 발행이 된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더블이 났네요, 대략. 네, 따블이 나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려버릴 텐데 네. 그 전에 한번 차트를 죽여놓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예, 아쉽게도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15,500원에 일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량 100주, 200주 정도 그냥 단 것만 나왔던 거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라도 네. 저희는 좀 뭐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급하게라도 종목- 일부 좀 담아 볼까.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제 경험상 보면 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장중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때 한번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럴 겁니다. 때 그냥 보는 꼬리 거죠. 잡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가에 한번 보고 네. 장중에 분봉 보다가 그렇죠. 살짝 이게 뭐 1분봉이나 1분봉이나 이 5분봉이 에서 음봉을 하나 좀 크게 박는 구간이 생긴다. 그렇죠. 시가 아래로 쭉 네. 밀리죠. 요때 들어가야 그때 돼요. 한번 이제 더 살려고 고민. 그러지 않으면 타이밍을 안 줍니다. 올라간 뒤에는. 그렇죠. 계속 위에서만 놀아버리니까. 놀아버리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타이밍 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면 한 번 또 훅 그렇죠. 빼버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이 XR, VR 관련된 뉴스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가족 여러분께서 충분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무가 한번 저도 관련된- 내일부터 해서 한번 네네. 눈여겨서 네네네. 잘 봤던 종목은 아닌데 네, 한번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나무가 비슷한 패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을 앞으로 공략하심에 있어서 SM이거든요. 네. SM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SM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네. 그렇게 이제 박스를 뚫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종목들. 예. 요 차트 보시면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 행보국면을 보여주고 SM은 조금 올라왔죠. 가격이 아직 그 박스를 돌파하지 네, 않았죠. 돌파하지는 조금 못했죠.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죠. 예. 이런 패턴. 그리고 아직 박스를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 같은 포스코 종목들 인터내셔널도 그렇죠. 보시면 큰 흐름에서 이 박스 흐름에서 이제 돌파하려고 진행형이거든요. 네, 네. 오늘 밀리긴 했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여전히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좀 넓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주가는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요 형태죠, 요 형태. 네, 네. 요 형태이고
요거를 제가 아까 동일한 형태로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이렇게 한 단계 상승이 되어서 한 1년 반 정도 주가가 큰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 내에서 이 박스를 돌파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신호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네. 선제적으로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맞습니다. 나무가 같은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목 교체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슈도 그렇고 그렇죠.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어떤 종합 에너지 회사로 이제 내년에 탈바꿈 되니 그렇죠.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저도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얘기도 조금 많이 나눠봤고 네네네. 종목도 또 탑픽으로 좀 한 두어 개 종목 또 대표님이 생각하신 종목도 좀 꼽아봐서 뭐 따로 더 하실 아까 얘기가 나무가 있으신가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종목이 뭐예요?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그거 잠깐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음. 잠깐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기로점에 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요거는 네. 한번 이제 손절을 했죠. 저는 요 자리에서 이거는- 손절을 했었고 예. 이거는 사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사기에는 수급적으로도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에 연기금 수급이 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네. 연기금 수급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강한 모멘텀이 더 확 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변곡점 자리입니다. 양쪽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게 PCB라는 그 단일 아이템만 가지고는 네. 조금은 주가가 네. 이전 고점을 뚫고 강하게 솟기가 네. 지금까지 솟은 것만으로도 바닥에서 이만큼 다시 올라온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역할은 다 하지 않았느냐. 거의 뭐 사실 바닥에서 따지고 보면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4,000원에서 이제 4,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 이게 9,000원을 가버리면 뭐 저는 거의 주가가 다 왔다라고 보는데 900원 먹으려고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예. 조금은 자리가 애매할 것 그런 같아서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를 말씀드리기에는 네. 그 전에 한번 또 실패를 경험한 종목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라는 같은 이 테마 내에 있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저랑 또 같이 아.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의 그 장사님이 얘기했던 사랑이란 말이 지금까지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네,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께 좀 성공 투자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대표님하고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시황군도 좀 바뀌고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어떤 생각,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제 대표님과 좀 짝을 이뤄서 좋은 방송, 좋은 시간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10시에 실시간 댓글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